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경관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금나무 가족분들도 좋은 열매 맺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보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굳이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눌리면 접근해 볼 만한 조금은 변칙적인 종목들을 관심 종목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뻥 뚫린 갭을 이렇게 바로 메워준 것이 아니고 이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과 주봉의 강한 거래량이 터졌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자, 일봉의 흐름상 지난 금요일의 고가가 12,920원,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5월 19일의 양봉 종가 캔들이 종가가 12,940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금요일의 고가가 12,920원,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5월 19일 종가가 12,940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호가 차이죠. 2개의 호가, 두호가 차이. 자,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공부용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고점은 세력이 개인의 단타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손절매를 유발하는 고점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세력은 이런 고점들을 관리는 하진 않죠. 세력은 이런 음봉의 시가나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몸통 기준입니다. 몸통의 양봉에서는 종가 기준이죠. 음봉에서는 시가, 양봉에서는 종가를 세력은 관리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5월 19일의 관리 포인트는 12,940원인데 지난 금요일에 이 12,940원의 그런 부분을 두호가 차이로 시도를 해줬죠. 두호가는 못 미치지만 거래량 없이 시도를 해줬다는 것은 여기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올라오고 있고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고 주봉상 아주 많이 터졌고 LED 특허 소송 관련으로 승소를 하면서 조금 호재거리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재료의 이슈 파악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을 기본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5일 이평선이 꺾이죠. 분홍색 선이 이렇게 꺾입니다. 대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5일간의 종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하면서 5일 이평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더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은 이렇게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양봉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따라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면 이렇게 음봉이 이 거래일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괜히 매수를 했나 이제 손절매 심리가 부담이 됩니다. 손절매 심리가 나온다는 거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하루 이틀 월화 정도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버텨주면 좋은 이런 올라오는 5일선 구간을 지켜준다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저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 조금 더 템포를 쉬어갈 예정이고 대신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세력의 관리 포인트 12,940원이었죠. 이런 구간을 충분히 벗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갭을 빠르게 메워주는 것이 아니고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또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잡는다면 크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신규주이면서 플러스 바이오 관련 기업이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려웠던 구간이 있죠. 어려웠던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고점을 벗겨주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박스의 상단 부근이죠. 그런데 그런 구간을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올려주는 양봉 캔들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을 벗겨주는 양봉 캔들이 나왔죠. 자, 재료적으로 본다면 일단 면역 항암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을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가 조금 흐름은 좋죠.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이 박스를 뛰어넘는 양봉 도식 캔들이 나왔다는 것에서 조금은 힌트가 되지 않나, 힌트가 되는 캔들이지 않나,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역시나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텐데, 올라오는 5일선으로 여기서 이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은 역시나 음봉이 이 2, 3일만 나오면 심리가 부담이 됩니다. 손절매 심리.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음봉이 2, 3일 정도 나왔을 때, 한 2거래일 정도 나오면서 이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타고 갈 때, 그럴 때가 더 매수 타점으로 적기지 않나, 이렇게 관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삼부토건도 좋지만 삼부토건은 조금 저는 보지는 않고 SY와 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자, 재료적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협력 강화를 하면서 K건설 세길 열리나 1200조 재건 시장이라고 합니다. 올 6월 21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5천여 개의 재건 사업 프로젝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재건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SY가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호빵맨의 캔들, 눈, 코, 입을 하고 나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죠. 그리고 데모도 현재 5일선을 올라탔습니다. 자, SY가 이런 호빵맨의 캔들을 하고 있고, 데모는 5일선을 올라탔는데, 일단 월요일 증시가 좋다면, 증시가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 관련 성격의 종목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를 종목이 많은데 굳이 테마주로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더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는지, 오히려 이렇게 더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훨씬 기회로 잡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예전 영상에서 5일선을 이탈을 하면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5일선을 이탈하고 다시 5일선을 돌리는 구간에서는 5일 대칭이 나오면서 야금야금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공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5일선에 안착을 하는 캔들로는 신뢰를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여기서 5일선을 타고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볼 만한 구간이기는 하죠. 연이틀 데모는 거래대금 3천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SY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더 하락하지 않는 구간만 잘 잡아두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성TC를 또 보고 있는데, 진성TC는 차트적으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죠, 하루에. 하지만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 위한 추가 부양 체계 마련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미국 캐터필러가 이런 저항이 되었던 하락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진성TC 같은 이런 종목들도, 건설기계 부품주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는 않을지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성TC는 특히나 미국 캐리필터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캐리필터가 8.4%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뒷받쳐 주는지, 뒷받쳐 준다면 현재 이평선 역배열이지만 이렇게만 상승해 주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정배열화가 되는 초입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또 차트적으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승 추세로에 조금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 이런 식이죠.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거래량만 붙으면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성TC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저점 구간입니다. 저점. 충분히 종목 메리트가 정말 좋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스윙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오래 끌고 가는 매매를 하기도 이런 종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종목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봤고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이런 변칙적인 종목들에서 좀 지켜보면서 눌림에서 접근한다면 추격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접근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1분 요약을 하자면 서울반도체는 갭을 잘 지켜주고 있고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의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허물어 주는지 거래가 터지면 바로 허물 가능성이 있다. 이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재료를 잘 파악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매를 대응한다면 5일선 이탈 손절매 대응이겠죠. 지하이노베이션도 긴 박스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는 좋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림의 지지가 나올 때 5일선 타고 갈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건 관련으로 증시가 좋다면 일단은 한 발짝 뒤에 서서 보지만 SY와 데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돌아갈 만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재건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6월 21일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일로 따지면 2주가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구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성TC도 현재 차트적으로는 별게 없지만 우상향 추세를 조금은 돌려주고 있고 한번 거래만 뛴다면 캐터필러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글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진성TC가 조금 튈만한 확률도 있다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종목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가면 심리가 부담이 되어서 조금만 이렇게 하락하면 어떤 종목이든 심리가 정말 부담이 되고 손절매를 할까 아니면 내가 이 종목 매수를 잘못했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남이 매수하고 싶을 때는 매도 그리고 남이 오히려 매도하고 싶을 때는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모든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도 기준 있는 매매로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